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간, 나는 왜 회사만 가면 힘들까? 저희 이제 신간으로 좋은 관계 시리즈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서 이제 있는 챕터 중에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쿨하게 지내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스타벅스에서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옆 테이블에 이제 여자분들 두 분이 앉아가고 커피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막 들렸어요. 진짜 인간관계 같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피곤해. 나 단톡방 다 나와버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분이. 그러니까 그 앞에 분이 뭐라고, 막 샌드위치랑 커피를 먹으면서, 잘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일하다 말고. 그래서 다들 인간관계에 대해서 피곤함, 그 다음에 막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부담스러워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물론 더 많긴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부정적인 면도 많구나. 그럼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쿨하게, 특히 직장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이제 나누는 회사만 가면 힘들까? 여기 신간에서 이제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에피소드. 제가 이번 책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기 쉬우시라고 앞에는 소설처럼 에피소드를 이제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이제 서머리를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박스에다 쳐놨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에피소드가 어떤 걸 제가 썼나 하면, 박 대리하고 김 팀장이 2년 동안 같이 썼는데 거의 회사 내에서 앙숙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 대리가 과장 진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2년 내내 인사평가를 이제 이 팀장이, 김 팀장이 완전히 최하위 평가를 줘서 결국에 진급에 실패하게 된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걸 전제하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 둘은 왜 그렇게 회사 사람이 다 알도록 그렇게 앙숙이었을까? 일단 이제 전형적인 90년대생인 이제 박 대리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논리,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젊은 세대예요. 근데 김 팀장은 지금도 이제 예전 이제 문화 추종자, 회사 문화 추종자,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해서 일단 태도로 걸고 넘어지는, 태도가 그게 뭐야? 이렇게 문제 삼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다른 세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는 거죠, 서로 간에. 그렇게 이제 시작된 갈등은 점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김 팀장도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퇴근 후 우리 술 한잔 하지, 이렇게 이제 용기를 내서 탁, 선배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나름 이제 전략적으로 눈치도 보고 용기도 내야지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딱 제안하면 유독 박 대리는 선약이 있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탁 거절해서 팀장은 더 열받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막 왜 도대체 회식을 막 번개를 하느냐, 다들 스케줄이 있는데 이러면서 뒤에서 컴플레인까지 했대요. 그리고 또 이제 팀장이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이제 어떤 SNS에 어떤 이제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거 보면서 그 친구 뭐 여자친구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얼굴 딱 정색하고 제 사생활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김 팀장을 막 기가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박 대리는 박 대리대로 자기한테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트집을 잡는 이제 팀장에 대해서 일요일 오후만 되면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픈 그런 이제 괴로운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소리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노력할수록 더욱더 사이가 나빠지다 급기야는, 정말 그 최하위 인사평가를 받아서 진급에조차 이제 누락되는 바람에 이제 막 정말 가슴에 비수가 꽂힌 어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에피소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 경우,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 경우 우리는 그렇게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쿨하게 지내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습관을 가져야 될까? 이걸 제가 서머리에서 4가지로 소개해드렸어요. 첫 번째,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하면서 내가 얼마나 회사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선배인데 내 후배들은 내가 예전에 내 선배한테 했던 것처럼 나를 당연히 대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셔야 돼요. 고객이든 직장 상사든 거래처든 오늘도
누군가는 내 기분을 상하게 할 거예요. 회사에 나가면. 그게 사회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일하고 돈 버는 관계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자기가 원해서 어떤 동호회를 들어가도 그 안에서의 관계조차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결국 월급에는 욕먹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는 이 일을 잘해서 내가 배울 점도 있어야 되고 사람 보는 안목도 훌륭해서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선배답게 후배를 잘 배려할 줄 알아서 내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대치를 갖게 되면 이건 기대치가 아니라 거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상사라고 해서 그렇게 다 갖춘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정말 인품은 형편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일은 잘해. 저런 부분은 내가 배워야 되겠어.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직장 상사에 대한 후배에 대한 모든 기대치 하향 조정하십시오. 그렇게 돼야지 우리는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쿨하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몇 퍼센트의 동료들과 마음이 맞아야 정상일까요? 뭐 절반? 뭐 3분의 1? 정답은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그 한 명조차 없어도 여러분들이 사회적 부적응자라거나 조직이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나랑 마음 맞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생각돼도 괜찮아요. 문제는요. 그렇게 그 조직에 누군가와 잘 맞고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강박을 갖게 되고 억지로라도 친해지려고 그 강박 때문에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직장 생활을 정말 그야말로 꾸역꾸역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합이 안 맞는데 억지로 합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제 힘만 들고 내 할 일에 집중도 못하고 그냥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나랑 안 맞는구나 딱 판단이 드는 사람하고 억지로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맞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려고 애쓰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돼요. 그냥 안 맞음을 그대로 쿨하게 인정. 안 맞는구나 저 사람이랑은 어느 정도 이제 거리 두고 구태여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그렇게 힘을 탁 빼고 있으면 나중에 이 거리를 뒀으니까 서로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뭐 나름대로 마음이 가벼우니까 차라리 그 이후에 서로에 대해서 호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 같은 팀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합을 맞춰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되 정서적으로는 건강하게 거리두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겠다는 거 욕심입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집중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면 에너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냥 다르다라고 인정하세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니까 나랑 굉장히 다르네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이에요. 팀장이랑은 잘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팀장한테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했어요. 그리고 팀장이 나를 좀 대면대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사람이 싫어하는 부분도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많이 보완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잘 안 맞는가 보네. 팀장하고 꼭 잘 지낼 필요 없지 뭐. 내가 그냥 나 할 도리만 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결국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힘을 빼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관계에 대해서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사회는 냉정함이 기본값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모든 관계는 제로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에서 친구나 가족처럼 이제 따뜻하고 멋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인생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린 비즈니스로 정말 이해관계로 모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정과 애정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요.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제로. 그러면 어차피 제로니까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들이니까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아침에 인사해 줬어요.
아니면 커피 마실래? 그러면서 커피를 한 잔을 줬어요. 아니면 뭐 이거 내가 이거 이제 자료 이거 생각나서 이거 같이 복사했는데 하나 줄까요? 이랬어요. 그러면 그런 작은 배려나 어떤 친절에도 아주 고맙다라고 표현하고 내가 감동할 수 있어요. 제로에서 시작하면 그런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작은 거에도 고맙다는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거 제로에서 시작한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나는 왜 회사만 가면 힘들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어떤 이제 원활하게 직장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멘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 시리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